바로 들어가 보죠. 김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박수 한번 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교수 박수 주시고 왜 안 주세요? 김종대 교수님 박수 주세요. 아니 왜 이래 박수를 쳐? 좀 분위기 좀 띄우려고. 아 좋습니다. 예. 업되네. 업되게 해야죠.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있었는데 네. 또 직접 뭐 취재도 해본 경험도 있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기자회견 쭉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만감이. 예. 하나의 철학의 전환이다. 아. 이게 뭐냐면은 철학의 전환이다. 윤석열 때는 이 이념과 사법을 앞세워서 네. 공직 사회를 지배하고 어허. 가부장적인 수직 명령 체계를 만들어 스스로의 카리스마를 높이는 쪽에 국정의 방향이 있었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네. 어떤 소통 협력 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이 네. 이제 그 대체제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조정의 대상. 이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정의 흐름을 포착하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 그게 이제 로봇 태권브이 뭐 해바라기 예. 발언 뭐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들은 그 공직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관점, 철학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직 사회가 저기 뭐랄까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정책이 훌러덩 뒤집히는 게 뭐 의료 개혁이 그렇지 R&D 예산 삭감이 그렇지 뭐 마음 많았거든요. 네. 이런 것 속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돼 나가면서 전체적인 조정자, 조율자로서의 네. 대통령 역할이 자리매김된다는 신호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뭔가 국가의 어떤 그 기능이 조금 더 회복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러면서 전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보면은 나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무슨 말을 듣는가가 더 관심인데 그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지적들, 네. 이런데 아쉬운 점 이런 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건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은 자뻑이잖아. 소위 말하면 과시.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정당한 결정인가 이런 부분 얘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네. 여러 군데 이런 우려 사항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듣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말하는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듣는 대통령 무엇을 들었는가. 맞아요. 예. 그래서 경청과 겸손의 이미지. 오죽하면은 경청 수석이 생겼습니까? 그런데요. 새로 수석이 생겼어요. 듣는 게 직업인 수석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이런 면에서 이것도 또 철학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와 철학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점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저기 그 전체적으로는 저 책임의 정치의 부활이에요. 책임의 정치의 부활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예. 이 개혁을 강렬하게 주장하는 어허. 어떤 돌격대식의 이런 어떤 정치가 아니라 개혁 이후를 본다. 그럴 때 어떤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까지 보니까 인선에까지도 그런 기조가 연결이 돼서 그 가장 그 개혁의 긴장도가 높은 부서가 저는 법무부하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국방부하고 예. 행안부 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딱딱 개혁이 필요한. 여기가 이제 저 검찰 개혁, 국방 개혁, 경찰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긴장도가 좀 높은 데거든요. 근데 장관은 물러 터진 사람들만 앉혔어. 저기 저 안규배, 예. 정성호, 윤호중. 좀 그 캐릭터만 보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세 명은 예. 나쁘게 말하면 물러 터져가지고 사람 좋고 예. 그렇죠. 우산을 넓게 펴고 이래서 지 혼자 쓰는 우산은 안 써.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골프 우산 펼 사람들. 큰 거. 네. 그런데 좋게 말하면 또 책임감이 강하다. 사람은 물러 터지지만 책임감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원래 개혁을 하려면 성질이 좀 더러워야 되거든. 그 지금 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 서가지고 막 체근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리더십이 그러면서 아니라. 그리고 막 카리스마가 있고 뭐 예컨대 이제 우리가 장군 중에도 메가더 장군 스타일이 그런 거에 그 부합되죠. 예. 대통령의 권위를 넘어서잖아 막.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군신이라 그랬어 군신. 군신. 그런데 애숭이 그 대통령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먼 인기가 뚝 떨어졌죠. 감히 메가더를 해임해 네가? 그만큼 카리스마 있고 어떻게 리더십 자체가 셌는데. 그다음에 저기 남한테 머리를 숙이는 네. 법이 없고 독선이 강하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군사 작전을 돌파형으로 해가지고 이라크 군대 영웅이 된 게 메가더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가장 대조적인 인물이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산업 시대의 어떤 그 장군답게 스마트하고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메가더하고는 정반대거든. 완전히 다른 군인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이 말이 미국 정치에 통용이 되는데 네. 메가더 스타일을 맥 스타일이라 그러고 네. 아이젠하워 스타일을 아이크 스타일이라 그래. 그 정치인이나 군인을 구분할 때 이 두 종류의 구분법을 쓰거든. 맥 스타일, 아이크 스타일. 맥 스타일, 아이크 스타일. 그렇게 하는데 예. 이번에는 그럼 아이크 스타일. 대통령은 누가 됐느냐? 네. 메가더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봤는데 역사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죠. 그렇네요. 그 군신이 몰락하고 그리고 메가더가 아이젠하워를 얼마나 개무시했냐 하면은 네. 쟤는 내 부관하던 애야. 내가 장군 때. 네. 그러던 애가 커가지고 아. 유럽에 가서 연합군 사령관이 됐어. 아. 그러니까 아시아는 메가더가 맡고 유럽은 아이젠하워가 맡았거든. 네. 예. 같은 연합군 사령관이라도. 그렇네. 근데 이제 다른 아시아에는 길을 갔네요. 연합군이란 게 별게 없었죠. 네. 유럽은 다국적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발끝에도 못 쫓아가던 인물인데, 근데 나중에 대통령은 아이젠하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년대 이제 그 유명한 대통령이 된 건데. 네. 나는 그 저기 윤석열이 카리스마형 이제 그 집착을 하다가 계속 그게 이제 웃기는 모양새로 가가지고 지지율이 바닥이 됐다가 이걸 메가더에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카리스마를 집착하다 몰락했는데 저 뒤에 있던 이재명이 결국은 다시 정권 교체를 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죠. 이게 바로 아이크 스타일. 아이크.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이번에 통합과 화합 뭐 색깔만 보더라도 빨간색, 파란색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점도 재밌는 대목인데 예. 통합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시멘트만 쓰면 안 되니까 모래자갈을 섞어서 한다. 그 비유는 사실 이 비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쓴 비유는 아니에요. 전에도 있던 비유라고. 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적당히 넣더라고. 아하. 그러면서 색깔도 다양하게 가자. 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제 나라에서 춘추 시대 황공이라는 임금이 즉위를 했는데 그게 그 왕자들 간의 싸움으로 즉위한 거거든. 네. 그런데 반대편 왕자에 섰던 게 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수가가 저기 황공을 설득했지. 저 관중은 원수다. 왜냐하면은 황공이 왕자 때 화살을 쏜 놈이요. 암살을 하려고. 예. 근데 이놈을 재상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황공이 화를 버럭 냈겠지. 아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재상으로 쓰냐. 근데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 그런데 이 포수가 얘기는 그 저기 관중이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황공이나 그 포수가는 예. 이게 이제 물러 터진 스타일이라고. 안규백 그 정성호 비슷한 스타일이거든. 네.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냉철하게 인간의 한계를 딱딱 본다고 관중은.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야. 쟤는 이런 사심이 있어. 이건 갈라놔야 돼. 이건 합쳐야 돼. 네. 그리고 쟤는 이거에 맡겨야 돼.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봐. 포수가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는데 관중은 인간의 한계를 봐.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인데 둘은
쟤는 내가 못 보는 걸 보는데 쟤한테 이 재상을 맡겨야 이게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법 체계를 세우고 부국강병을 할 수 있다. 이건 냉철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좋게 포섭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황공이 관중한테 당신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제 제 나라가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패자가. 이렇게 통합이라고 할 때는 잘 써서 통합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어떤 그 반대편 진영이나 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쓰는데 그 쓰임새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품어주는 걸로는 통합이 아니라 위험한 동거가 되는 거죠. 네. 언제 변심할지 모르니까. 그렇네요. 딱 그 쓰임새에 맞게. 그렇지.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강점이 있는 거는 주로 성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국강병이라든가 네. 이런 보수의 담론에는 보수가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수가 갖고 있는 좋은 강점이나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반면에 진보적 의제, 뭐 노동, 여성, 뭐 장애인 같은 경우 이런 건 진보가 강하거든. 보수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이럴 때는 또 진보적 인사를 네. 바깥에서 수혈을 받는 건데 그게 김영훈 그렇네요. 노동부 장관인데 네. 벌써부터 민주노총 장관 출신. 후보자만 돼도 노동계가 노동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저 농성장 찾아가서 하루 만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봤던 모습인데. 못 봤던 모습이죠. 예, 그렇게. 이런 건 진보적 인사가 잘하는 거거든. 와, 이런 그러면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내각 구성이나 인사나 이런 거 보면 적재적소에 지금 인사들이 배치가 그렇죠.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앞으로 보수적인 인사들을 써먹어야 되는 거는 네. 우리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을 금감위원장 앉혀서 혹시 주가 조작 털고 응? 혹시 얘기해 달라고 연락 받으신 거 아니죠? 김영남 의원. 내가 옆에서 펌프질 많이 하고 펌프질 있는데 근데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안 와. 어제도 전화 안 오고 휴대폰 보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김영남 의원. 그러니까 요런데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 잘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AI에 대한 어떤 그 국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든가 이럴 때는 신인규 변호사를 투입하면 좋거든. 이거 뭐야 이거 대망론에서 같이 하셨던 이 분들 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대망론 저자들이 아무도 진출을 못해서 이게 대망이 될지 폭망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사람이 좋거든. 그래요. 인재들 이렇게 있습니다. 또 경청수석이나 경청수석 이런 밑에 소통의 어떤 네. 언론계하고도 뭐 해야 되고 할 때는 박영식 앵커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 다 읽고 계시네. 자 일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분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강점에 맞게 인재들이 적재적소가 배치가 되면 네. 이때는 이제 통합이 진짜 구현이 되는 건데 네. 단순히 보수 인사를 썼다고 해서 통합이냐? 그건 또 아니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런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 IMF 거의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를 이어받았어요. 네. 너무나 국가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오히려 평생 같이 했던 정치적 동지들보다는 인재 위주로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통합이 달성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화답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나가 됐네요. 이때가 통합의 시간이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채 1년도 안 돼서 네. 6개월 만에 IMF를 졸업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통합의 힘이 네.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터전이 된 거거든요. 이건 진짜 역사가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그때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치가 통합되고 국민들이 화답해 주는 가운데서 어떤 그 보수 진보가 각기 잘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통합에는 가장 이상적 그림인 것이지. 네. 그냥 섞어쓰기 했다 그러면 섞어찌개가 돼. 개밥 된다고. 개밥 된다고. 개밥은 그냥 남는 음식 다 쓸어 마서.
그러니까 찬밥 말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내각 인선이나 뭐 대통령실 인선을 보면은 적재적소에 저는 잘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검찰을 잘하는 검사를 네. 저 민정 법무 쪽에 이제 공직에 놨다. 근데 이제 임무를 분명히 줘야 되나. 이 검찰 개혁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임무를 분명히 주는데 이것만은 우리가 이뤄내자. 네. 그러고 이제 저기 진보 쪽의 사람들한테는 노동의 어떤 그 불평등과 양극화는 극복하자. 이렇게 분명하면은 네. 각자 자기 몸값을 다 한다 이거지. 그렇네요. 그렇게 쓰임새에 맞게 인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켜보고 뭐 내 참모들이니까 내가 일 못하고 국민들 보기에 안 좋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물러나가게 하면 된다, 자르면 된다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와의 관계 정립인데 예. 개헌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입법부의 결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치의 중심이 이제 여의도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의 정치의 중심은 용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예 뭐 소통이 안 됐죠. 관저 정치가 관저 정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압도해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마침 또 민주당이 당 대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어떤 그 민주당의 권력 구성을 넘어서 네. 하나의 어떤 그 저기 폭넓은 협치를 하는데 집권당이 그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또 지난 6개월간 강장에서 정말 그 주역이 됐던 네. 어떤 그 노동자 소수자들 이런 데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또 지금 정부가 안정을 위주로 해서 인재를 배치해 놨기 때문에 네. 당은 개혁을 외치면서 사회대 전환을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제든 좀 소홀했던 거예요. 사실은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그거는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 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헌에 관해서도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적 의제가 어제 거의 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녹색 전환이라든가 더 넘어서 이제 사회대 전환에 대한 개혁의 강렬한 열망이 우리가 광장에서 이 윤석열을 탄핵시킨다는 주체이자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높아진 자존감, 이 높아진 개혁 의지를 그러면 어디로 분출시킬 것이냐. 이건 여전히 물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있고 대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당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사회대 전환을 꿈꾸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다른 어떤 제3당이라든가 시민단체가 말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저기 그 정치의 지평을 넓힐 의무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자칫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는 또 이제 저 욕먹기 딱 좋거든요. 아마 그런 문재인 정부나 전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재명 정부가 하나하나 과제들 또 사회 대개혁 대전환 과제들을 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국회에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를 좀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죠. 이 무인기 북에 보냈던 이 무인기 이거 이제 드론 북풍 유도한 그러니까 드론 침투는 V 지시였다. 이런 얘기 지금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상했던 바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런데 점점 더 충격적인 모양으로 이게 드러나는데. 네. 제가 오늘 경향신문에 이걸 갖고 칼럼을 썼죠. 예. 전쟁은 2명만 미치면 시작된다. 그 2명이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러면 원래 전쟁이라는 이게 손자병법에 전쟁은 국가의 존망지대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이게 손자병법 제1장 1절 첫 줄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근데 이 첫 줄의 금언을 위배한 거예요. 네. 어. 두 사람이 두 사람만 미치면 된다. 제 추락된 무인기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볼 것도 저게 예. 저 뒤에 프로펠러 그 회로가 조금 나오잖아요. 예. 저거 예. 우리 군에 납품된 거하고 완전히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개 모양도 그렇고. 날개 모양도 그렇고. 저거 전투용 부적합 판정이 내린 성능이 허접한 드론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평양 상공에서 저공 비행으로 소음 왕창 내면서. 근데 발각되기에는 저 이상 좋은 드론이 없어. 그러면은 윤석열, 김용현 입장에서는 참 좋은 드론이었겠네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전쟁이 난 거요. 아, 그래가지고 양쪽이 최첨단 미사일과 장갑차를 다 동원해서 이제 일촉즉발인데 네. 이때 한쪽에서 갑자기 똥차를 출동시켜가지고 적진으로 돌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적진에서 황당하잖아. 그렇겠네요. 지금 뭐요? 그런데 저 똥차를 갖다가 격파시키면 똥 냄새가 이게 아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늦게 아침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쟁이 황당해지는 거거든. 예. 그게 바로 저사래요. 비유가 딱이네요. 어. 비유가 딱이네요. 저 삐라통을 묶고 보십시오. 갔잖아. 삐라 묶음통 묶음통을 하는데 저거 간신히 네, 달고 간 거예요. 달고 저게. 갔는데 원래 될지 안 될지도 몰랐어. 아니 무인기라는 건 요즘은 정찰용 아니면 자폭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밑에 뭘 시계보랄 마냥 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기 자체가 무기인데. 그렇네요. 근데 삐라잖아 이게. 삐라 그러니까 묶음통으로 해야 되는데 저 삐라 묶음통을 제작하려고 3D 프린터를 구입했다는 거거든.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저게 날라왔다는겨. 예. 그러면은 수백억 원짜리 전차장갑차 미사일로 이래는데 네. 갑자기 똥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열받은겨. 열받는 거예요 이거 전쟁에서도. 그렇게 북한도 이걸 보고 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무인기 삐라 묶음통까지 되게 약 올랐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여정 담화가 발표된다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재밌는 담화가 나온다. 미국 보고 하는데. 네. 저 미국은 저 남조선 군부 깡패들 이상한 짓 좀 하는 거 니들이 좀 말려달라 그러니까 이건 똥차를 봤을 때 나올 법한 성명이에요. 얘네 미쳤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미친 놈들을 받아. 이래 된 거예요. 그 담화 내용이 그렇네요. 이게. 그런데 그 담화를 보고 또 예. 윤석열이 더 좋아하는 거야. 야, 그래서 연맥이었지. 네. 뿌렸지. 네. 오물 뿌린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얘네가 북한이 뭔가 하겠구나 막 좋아하고 이랬던 거죠. 박수 치고. 이걸 갖고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국방장관하고 둘이 손뼉 치며 좋아했다. 무슨 소설의 한 구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뼉 치며 어린애처럼 좋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받고 또 김용현이 돈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날 그 드론 작전 사령부에 수고했다고. 예. 군인복지기금에서 저기 3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군사 대비 태세 유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줬다는 건데. 그런데 말이에요. 예. 난 참 열받는 게 그걸 군인복지기금 이제 국방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줬다는 건데. 그 기금이 어떤 기금이냐? 네. 그 병사들 마트 가잖아. 예. 그 옛날 PX. PX. 거기나. 네. 아니면 군인들 그 왜 휴양소 가잖아. 예. 거기에 숙식하거나. 군 골프장 같은 데 있잖아. 예. 군인들 복지를 위한 이런 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야. 장병들을 호주머니 턴 돈이라고. 아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기금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예. 쌈짓돈처럼 써먹는다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장관의 그 경력금으로 쌈짓돈.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국방부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네. 교육부가 학용품이나 교과서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금 벌어서 그거 갖고 교육부 장관이 쌈짓돈처럼 써먹는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네요. 웃기는 얘기야. 이거를 또 드론 작전 사령부에다가 비밀 작전했다고. 그리고 이제 10월 23일에는 국군 심리 전단에도
또 300만 원 줬다고 하네요. 거기가 삐라 제작한 데입니다. 삐라를 제작해 준다는 심리전단이거든. 삐라 제작 잘했다. 그리고 이 드론 잘 보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 소동이 났을 때 한겨레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어요. 저기 평양의 무인기가 말해주는 것. 이래가지고 내가 한겨레에 기고를 했다고. 네. 그때 이 의혹을 파헤치는데 이건 국군 심리전단을 털어야 된다. 이 B라는 민간 제작이 아닌데 그러면 심리전단에 인쇄 비용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국군 인쇄창이라고 있다. 이건 외주 용역을 주질 않았다면 거기서 인쇄를 했을 거다. 국방위원들이 그걸 추적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쭉 써준 게 있어. 예. 근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심리전단이 나왔더라고. 그러게요. 그 우리 교수님의 그 조언을 듣고 국방위에서 열심히 또 판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부승찬에는 열심히 판 것 같은데 그 말씀. 이번엔 부승찬 의원이 직접 제보를 받은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부승찬 의원이 그거 터뜨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의원들이 나서더라고. 예. 그래서 이 돈도 명목으로 어떻게 나갔는지도 알게 되고. 그건 이제 그렇죠. 추미애 의원이 복지기금을 터뜨렸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아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만약 이제 북한이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큰일 날 일이었는데 3D 프린터까지 구입을 해서 이 삐라통을 무인기에 묶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아주 조잡한 작전이었는데 이걸 이제 그 백령도까지 가져가서 북한 남포를 통해 가지고 평양 상공으로 진입을 했는데 일부러 발각되기 좋도록 방공 레이더망이 가장 조밀한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야 발각이 되지. 그렇죠. 보냈는데 발각 안 되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적진에서 똥차가 뻘건 깃발을 위에 펄럭이면서 차 소리 스피커 달고 네. 막 끼어왔는데 여기. 그다음에 우리 진용으로 들어와서 이 차가 퍼져버리는 거야. 진짜 환장하네 이거. 전쟁은 난감하네 이거. 그러니까 남조선 군복 똥개 깡패라 그랬지. 똥차를 넣으니까 똥 깡패지. 이것도 이제 발본색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 모르겠습니다. 그 저가 이제 내통을 해서 북한과 내통해서 했는지는 뭐 어렵게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 이적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뭐 여적죄 얘기도 나오고요. 글쎄 요 부분은 말입니다. 저기 합참의장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군사적 결정을 할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침을 만들고 그걸 국방장관을 통해서 하달하면 그 국방장관은 작전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라는 군령 보좌기관을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합참은 모든 작전부대 작전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데 그렇죠. 여기를 제끼고 몰래 했다. 이건 완전히 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데 난 이게 계엄 예행 연습이라고 봐요. 계엄 때 똑같았거든. 합참에다가 합참 계엄과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방첩사가 판을 다 짜고 합참은 뭘 몰라서 허둥대고 이랬는데 합참의장의 명령 없이 작전부대가 국회 선관위에 출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령을 위반한 거거든. 군 명령 개통을. 이거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반란죄로도? 반란죄지. 이게 심각한 거지. 이런 식으로 군이 운영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유엔 사령부에서 이거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엔사가 이거 정전 시 교정 규칙을 위반한 사건으로 조사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 조사 받아야 돼. 그렇네요.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드론 사령관하고 몰래 했다는 거 아니야? 국군 통수권자가? 그럼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칼럼 제목을 오늘 두 놈만 미치면 전쟁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미쳐서 진짜 전쟁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내가 저 칼럼 오늘 다 정리해 놨으니까 네. 저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런 나라였어? 그리고 그러네요. 작년에 내가 한겨레 쓴 칼럼도 읽어봐. 저 평양의 무인기가 말해주는 것들. 네. 그 두 개 칼럼만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다 돼. 정리가 되고.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이상민 전 장관의 그 거액의 현금 다발. 뭐 32억이라고도 그러고 하는데 네. 이게 고급 그것도 또 가방에 명품 가방. 돈은 또 왜 명품 가방에다가만 넣는지 내가 사과 상자가 제일 옛날에는 많이 또 통용이 됐었고 했는데 글쎄 사과 상자가 왜 또 가방으로 바뀌었대? 요즘 시대는 가방으로 가고 있나 봐요. 근데 8개 내지 9개였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그걸 세보진 않았지만은 부피로 봤을 때 30억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부피로 얘기가 봤을 때 나온 거거든요. 그렇네요. 거액의 현금 다발. 그러면은 차로 따지자면 승용차 뒷자리에 다차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런 돈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현금으로 마련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다 추적이 되니까요. 현금 인출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네. 오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어디서 났을까요? 근데 오늘 이상민 장관 해명이 더 이상해. 네. 이런 뭐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네.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나는 집에도 집에 없었다 없었다. 그랬는데 네가 집에 없었지만 돈은 집에 있었잖아. 당신 집에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해? 그러세요. 돈이 있었다는데. 근데 압수수색 당할 때 집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게 뭔 상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지? 동문서답이네. 그게 또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돈은 근데 있었잖아. 그때가 2월 달이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구속된 직후거든요. 음. 체포되지 한 열흘 남짓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돈을 만들기 시작한 거 아니냐. 사실 어디서 3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면 웬만한 은행 지점의 한 군데서는 불가능하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돈을 누가 현금을 30억을 쌓아놓고 와. 그러니까 하필 그 시점에 그 돈이 거기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최측근 아닙니까? 충암 라인. 네. 이상민 장관 집. 그렇죠. 그거 참 희한하다. 네.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나는 어디서 그게 났을까? 왜 이제 그 영화 터미네이터에 말이요. 예. 그 왜 그 사라라고의 여자 주인공 있잖아. 네. 나중에 그 아들 케빈인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모녀가 이제 뭐 하던데. 그 사라가 이제 터미네이터 1편에서 네. 미래 문명을 봤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갇히면서까지 무기를 비축하고 이 저 요새를 만들고 이러면서 미래 전쟁에 대비를 하잖아. 그런 용도로 이 30억이 필요한 건가? 미래 전쟁에 대비하려고? 네, 미래 전쟁에 쓸 돈이 필요. 지가 무슨 터미네이터야? 지가 무슨? 그렇네.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돈을 잘 가지고 나중에 써먹자. 터미네이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오늘은. 그리고 또 어디서 난 돈이며 이런 부분들이라 봐야 되는데. 네. 아유 맨날 주가 조작 아니면 부동산 투기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이 나라에 나는 이게 원죄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언제 심화됐냐 그러면은 지포 정부 때입니다. 이때 자산 진위 개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0.6대를 넘어갑니다. 1이 가장 극단적 불평등이고 0이 가장 평등한 건데 0.612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정부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앙적 불평등이 온 거는 부동산 열풍 내지는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이상 열풍이 국민들 자산 불평등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진보 정부 때가 그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때인데
오늘날 무슨 공직자들 무슨 재산 검증하고 뭐 할 때 보면은 전부 그때 재산 수십억씩 벌린 사람들 거의 다야 거의 다. 심지어는 그게 국민의힘의 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비서관은 아예 이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재산들이 전부 70억, 80억 막 넘어가고. 예. 거기에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도 몇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정수석이 낙마한 거 아닙니까? 오광수 씨가.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난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때들 그것도 고위공직자들이 말이야. 예외 없이. 근데 그런 놈들이 또 정권을 만들었더라고. 윤석열 정부 때 오면 맨 그놈들이에요. 이러니 이게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 과거에 대한 복귀도 잘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런 돈 20억, 30억 만드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 그 불평등을 먹고 사는 네. 좀비 같은 기생충들입니다. 아하. 이게. 그게 그 돈들이 모아져 와서 지금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얘기도 계속 이제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팀에 어제 삼부토건 압수수색도 있었고 네. 그런 돈들 그야말로 이 아까 똥차도 말씀하셨지만 냄새나는 그런 돈들이 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온 천지가 똥 냄새는 김지아 씨 담론에 그 똥바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그 판소리로 만들었지 나중에. 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을 좀 늦게 드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만 있어. 지금 동접자 몇 명이에요? 지금 한 8,000명, 9,000명. 예. 내가 광고할 게 있는 거야. 광고할 게 있으세요? 잠깐 하십시오. 예. 8월에 이제 광복 80주년. 네. 정말 저로서는 참 기념비적인 해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성대하게 기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역사와 정치와 시대가 어우러진 7박 8일간 꿈과 같은 대화의 시간을 갖자. 7박 8일. 예. 그래서 제가 중국 상해로 갔다가 창사로 갔다가 항저우로 갔다가 충칭으로 가서 여기서 광복절을 맞이하겠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모든 일정을 동행하면서 네. 이 정치와 시대와 역사를 말하자. 이런 어떤 그 시간을 보내는데 네. 요거를 이제 그 지역의 미디어 날이라는 언론재단하고 그 알자 여행이라는 여행사하고 함께 이게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역사학자 한 분하고 저하고 이래서 오는 분은 선착순 몇 명? 아니 뭐 50명인데 일부 조금 찼으니까 지금 자리도 몇 개 안 남았군요. 그러면은 김구 선생이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광복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8.15를 맞이한다. 의미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항저우 같은 데 가서 중국의 첨단 또 문명을 보고 또 충칭에 가서 그 김구 선생이 맞이했던 바로 그 광복의 체험을 거기서 그러면서 시대 역사 또 인간에 관해서 논하는 이런 역사 기행을 가는데 선착순이다. 김종대 교수와 함께 그 현장을 누빌 수 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역사에 대해 그리고 중국 남방 음식이 향이 강하잖아. 그와 어울려서 뭐가 있습니다. 이 8월에 뭐 개구리 요리도 있고 있어. 맛있는 게 많아요. 거기 개구리 요리가 제일 인기야. 근데 뭐 나는 비우상해서 안 먹었는데 근데 하나하나가 나 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남쪽 지방의 정치를 느끼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그래서 그 7박 8일 마지막 날이 이제 충칭, 그다음에 상하이에서 귀국하는데 그게 16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자 여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알자 여행. 알자 여행 홈페이지 가시면은 관련된 신청할 내용이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뭐 김종대 뭐와 함께하는 뭐 광복 알자 여행 홈페이지 광복 80년 충칭에서 맞이하는 만리역정이라고 돼 있어. 이번에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가 그 정도 돼요. 네. 만리를 이동한다. 만리를 이동한다. 임시정부 만리역정 충칭에서 맞는 815 이렇게 돼 있네요. 고고. 네, 저희가 이따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고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한번 잠깐 띄워볼까요? 네, 한번 보시고. 만리역정. 자, 알자 테마 여행 왕복 80주년 임시정부 만리역정. 조창환 씨는 역사학자예요. 와. 자, 이렇게 뜻깊은 여행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던 분들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80주년 임시정부 만리역정. 여행의 정치가 네. 좀 묻어날 거고 제가 전 일정을 동행한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교수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신청들 하시면 네. 저희가 잘 모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빼가를 먹어야 돼. 남쪽 술. 남쪽 술 또 그 음식과 딱 맞는 또 술이 있죠. 그게 또 땡기네요. 여행도 여행. 그래서 해외 로컬 한번 하셔도 되고 방송을. 저도 가고 싶네 진짜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와서 진짜 한번 같이 쭉 뛰고 싶네요. 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날에서 9월부터 이제 날랄라 학교 2기 개강을 하거든요. 네. 거기 교장 선생이 변상욱 대기자예요. 제가 학생부장이요. 학생부장. 제일 골치 아픈 자리예요. 근데 벌써 저번에 김누리 교수가 와가지고 2시간 열강이 아주 대단했었다고. 이번엔 또 김종대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저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아마 또 홍보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 한번 보기만 해도 좋네요. 자, 이렇게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보시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도 써 있네요. 음식 뭐 먹는지 이런 것도 좀 써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럼 다 돼 있지. 그리고 저기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플러스 빼갈 준비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해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잘못 보도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수백만 원 정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해명을 언론에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하고 30억 원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건 좀 그러니까 경조사 등 현금성 수요를 대비해서 두고 있는 현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자그마하게 금고가 있는데 금고 문도 다 열려 있었다. 빈집에 수억 원의 돈을 보관하는데 금고를 열어놓고 다니겠냐 이게 반문을 했다는 건데 금고가 아니래잖아요 지금. 가방에 있었대잖아. 뭔 말이야 이거 진짜. 이런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수사관들이 봤다고 하니까요.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그걸 봤으면 다 사진을 찍어놨겠지. 압수는 안 했어도. 그게 그냥 뭐 빈말입니까? 사진 나중에 사진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이상민 전 장관 이거 캐면 캘수록 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오루님이 먹방 여행인가요? 아까 아니 그건 아니고 먹방이 있긴 있어도 주된 거는 이제 역사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역사가 필요해. 요즘 같은 때 역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 가면은 여러 가지 체험이 기억에 남는데 이번 경우에는 깨달음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법사가 그 천산산맥 남쪽 길을 통해 가지고 천축국에 가서 왜 17년을 불경을 구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 현종 때 돌아왔는데 그걸 구법승이라 그래. 법을 구하러 가는 그 외로운 승려들. 그래서 타미르 고원이라든가 이 텐산산맥에서 무지한히 많이 죽어. 그런데 오로지 진리를 향한 열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중국 남방을 한 바퀴 돌면서 구법을 하는 거다. 깨달음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놀러 간다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고생스러울 수도 있겠지. 날도 덥고. 그러나 이 천리길을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위로와 치유, 그다음에 역사와 인간과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장엄한 서사로 승부를 하는 것이죠.
정말 뜻깊은 시간일 것 같다라는 거, 꼭 먹방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먹방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럼요. 그건 뭐 기본이죠.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요즘 다 식도락 여행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아침도 달려봤고요. 김종대 교수님과 달려봤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그 기억에 남는 건 결국 똥차. 어이씨 더러워졌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하늘에서 떨어진 똥차. 하늘에서 떨어진 똥차. 아이고 머니나. 이거는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수준이. 그렇지. 그런 걸 보내? 똥차를 보내? 이런 수준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드리면서 김정대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